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잘하는 아빠 부자라빠입니다. 오늘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기 10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상속과 상속세 관련하여 법규와 이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속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상속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례를 통해 고인을 잘 보내드리고 나면 고인에 대한 상속 재산을 정리해야 될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리를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남겨놓은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은 누구인지 확인해서 상속인들끼리 상속 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받거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인의 그 상속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아봐야 하는데 부동산 등기부나 차량 등록 원부를 확인하고 은행이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IT가 발달한 시대이므로 정부가 마련한 그 안심상속 원서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재산을 한 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서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으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정부 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지방세 정보, 자동차 정보, 토지 정보, 국세 정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연금 정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정보, 건축물 정보 등이 있습니다. 이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면 그 다음은 상속인들끼리 협의를 통해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모든 상속인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혼외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 선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출입국 사실조회,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구청, 통신사 확인 등을 진행해 연락이 끊긴 상속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으면 그 상속인을 대신하는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상속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의 경우는 상속을 받으면 별도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금의 경우도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인들이 예금과 채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는 지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함께 방문해야 하거나 상속재산 협의서 또는 동의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상속인 간의 협의가 잘 되어 사이좋게 배분이 되어서 잘 마무리되는 게 좋은데 누군가가 욕심을 내고 위조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소유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에는 상속회복 청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4명이 있는데 재산 분할 협의서를 위조해서 일부 상속인들의 명의로만 상속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원래 형제들은 각각 4분의 1씩의 상속분을 가져가야 하므로 이 상속분을 넘어 취득한 상속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상속권을 침해한 형제들에게
상속회복 청구로서 초과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은 상속권을 직접 침해한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제3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상속회복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은 그 침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 행위의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999조 상속회복청구법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침해하는 경우로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상속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해서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상속회복 청구로서 그 등기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별로는 없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의 효력이 있습니다. 즉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므로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 상속인들이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속 포기도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상속 포기를 하거나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을 포기한다고 약속했거나 각서를 쓴 것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간과 방식을 제대로 지켜서 상속 포기를 한 것만이 효력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보면 누가 사망을 했는데 그 유복자가 있어서 상속에 논란이 되는 장면이 간혹 나옵니다. 원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동시 존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민법 제1000조 3항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발생할 당시 포태 상태였던 태아는 상속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녀로서 상속권이 인정되고 그를 포함해 상속순위 및 상속분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아가 사산되어서 태어나지 못하면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정정한 난자를 보관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한 인공수정도 보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후수정으로 인해 출생한 자녀가 발생하게 되고 가족법상 새로운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사망한 사람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후 수정에 의해서 출생한 자녀의 친생자 관계 및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게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게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정립된 판례나 학설은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판례가 쌓이고 하면 정립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각 사안별로 다툼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런 골치 아픈 일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상속이 발생했다고 피상속인의 모든 존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상속인 중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에서 제외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5가지로 정하고 있지만 이는 크게 둘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살해와 상해 등의 침해를 했을 경우와
피상속인의 유언에 대해서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이 이 대습상습 제도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그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래 상속인의 배우자도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습 상속인은 본래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순위와 상속분을 받게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그들 모두가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이때는 대습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그 관계가 피로 맺어졌지만 배우자는 법적으로 관계가 형성되므로 법적인 관계가 끝나면 상속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상속 이해가 나왔으니까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법에서 인정하는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의 상속순위에 의한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 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단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안타깝지만 민감한 사례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부부가 있고 물론 혼인신고를 한 사이에 임신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사고로 사망을 했고 그 아내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됨에 따라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그 아내는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도 한 배우자인데 왜 안 되냐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00조 상속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즉 태아는 상속인으로 인정이 되고 죽지 않고 태어나면 엄마와 동순이의 상속인이 되는데, 그 엄마가 그 낙태를 함으로써 동순이의 상속인을 살해한 것이 되게 되므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하나 대부분 판례를 따르면 여한 상속인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 사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데 속담이 있기는 한데, 현대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돈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죽으면서 정말 많은 재산을 남기고 가면 그 상속은 정말 더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라서 법에서는 나름 세밀히 규정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정리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판례를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야 이를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인기에 방영된 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용우라는 그 드라마에서도 상속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용우의 친구인 동그라미라는 애의 아버지가 부모를 모시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그 나쁜 형들에게 부모의 재산을 뺏기고 오히려 세금만 부담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동그라미는 자신의 친구인 우용우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서 재산을 찾는 스토리입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려면 집안에 변호사와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변호사가 없다면 어렵긴 하더라도 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두면 아는 것이 힘이고 아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많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상속의 사례에 대해 계속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관심 갖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새롭게 동영상을 업로딩할 때 바로 알려드리니 따끈따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구독 신청하셔서 저에게 힘도 주고 긴밀한 소통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은 부자라빠의 상속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